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음성 들으시면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 오전 방송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나쁘진 않은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한 대로 시장은 일단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시장 강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 나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술적 반등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973포인트 정도, 1973포인트 정도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일단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에서는 또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여기 안에서의 추세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돌파가 되면 일단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 정도 룸의 기술적 반등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3대 지수에서 나스닥 시장이 제일 좀 하락을 하는, 제일 상승폭 자체가 좀 작은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이번에 시진핑 3년임을 하면서 이제 경제 관료들 임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시진핑 측근으로 대부분 다 도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러면은 시진핑이 기존에 추진해오던 전략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진핑 정부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 아니면 공동부유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일단 경제 긴축 부분, 그러면 제로 코로나로 가면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가 좀 긴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비중이 이제 중국 시장 그다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원딩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홍콩 증시는 폭락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로 코로나로 가면은 중국의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도 조금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편다라는 얘기 자체는 코로나가 터지면 뭔가 중국의 이제 성이라든지 시 자체를 그냥 봉쇄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중국 생산품에 대한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강세 부분도 조금 점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는 일단 엔화가 여전히 어제였나요? 일본 정부의 이제 개입 부분이 일단 있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 요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영국의 재무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금융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금융을 잘 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 기대감이 좀 있어서 파운드화 강세 요인도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패턴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장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이 어제 오전장에 출발할 때 아직까지 돌파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문자가 오셨는데, 따라갈 뻔했는데 안 따라가길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하루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수권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255포인트를 보는데,
우리 시장은 그 2255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옆으로 가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저점 수준이 이전보다 계속해서 저점 좀 올라가고는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지속형 패턴으로 보기보다는 반전형으로 보는 게 맞겠죠. 뭐 3중 바닥이 됐던 2중 바닥이 되었던 그런 부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계속 옆으로 가는 건 좋지는 않아요. 왜 좋지가 않냐 하면 자, 우리 시장도 역시 시장 안에서는 기술적 반등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 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긋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락 추세다. 이렇게 긋죠. 그러면 요 떨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보면은, 요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떨어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 빠졌죠. 그렇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반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훅 빠졌어요. 그렇죠? 요 빠지고 있는 부분이 요거고요.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뭘 노리고 있는 거냐 하면은 위에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있죠? 요걸 지금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다중을 치고 이제 반등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돌려내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거하고 이제 같아지는 건데, 여기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게 옆으로 계속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좀 부딪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돌파를 하면은 이제 2300까지 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계속 옆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반등을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 흐르고 그냥 좀 빨리 반등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고, 물론 이제 뭐 지금 보면 그쪽으로만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추세도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여기서 하나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다시금 이렇게 또 하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또 바로 위에 또 저항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좀 돌파 안착을 하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완전히 상승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목들 좀 공략을 일부라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종목군들은 오늘 거래가 동반이 되거나 좀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시장은 2255포인트 돌파 안착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요거는 돌파를 해줘야 뭐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705포인트 정도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시장이 그 후반에 좀 많이 빠져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요 음봉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어제 그려드렸던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10분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건데, 1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빠졌는데, 이전 저점을 깬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해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일봉상으로는 음봉이 보였습니다만은 음봉 자체가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봉 양봉이라고 해서 오늘 밀렸다 밀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흐름이 안 보이게 되면 분봉으로라도 들어가서 흐름 자체를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제대로 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일단 시장 안에 오늘 특징적인 모습들 보여준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에 그다지 좋지 않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3분기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포항공장 침수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실적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중 치고 빠지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요게 상승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부분의 움직임은 아니었죠. 역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번 주 금요일날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차트를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여기 지금 저항선 근처에 있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반등을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만은 기술적 반등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기술적 반등 시작일 때는 저항선 근처에 오면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저항선 부분에서 지금 보면 저항받고 깨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전일 대비 거래량 한 45% 정도 동반이 되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한국조선해양도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종목이 가지를 않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저번 서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나 아니면은 매매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부터 구분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선박의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렇죠? 매매 타이밍이 없거나 혹은 중간에 매매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타이밍을 깨고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서 주가 계속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매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종목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내용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잡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 이슈들, 성장성, 저평가 이걸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잡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매매에 진입하는 부분은 차트의 형태를 보고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줘야지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터지는 종목군들 움직임이 대부분 다 좋지가 않네요. LG화학도 오늘 전일 대비 거래량 지금 한 30% 정도 동반이 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주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요즘 시장에서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돈이 1억이 있으면 어떤 종목을 사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전문가 방송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해드리고 있는 게, 주식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가지고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의 기법을 배운다라고 해서, 아니면 하나의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돈 버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지지라인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지지라고 볼 수 있는, 보고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여기 보면 이제 대표님 이건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종목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만 보고 접근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걸 굳이 뭐 지금 팔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이제 지금 막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빠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사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원자력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해외 원자력 수주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들도 나왔습니다만은, 자꾸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흐름을 돌리지 못하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추세선은 여기하고 여기 추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줄거 보니까 반등을 하다가 이것도 기술적 반등에 지금 기술적 반등 정도 해주고 깨지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지금 있는 부분의 추세를 돌리는 과정,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좀 불안해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돌파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 이중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죠.
이 종목은 지금 빠지니까 뭐 사자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제 보이는 부분에서 오늘은 뭐 빠지는 거야 됐고 내일이라도 양봉 떠서 이렇게 이중이 떠주면은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밀릴 때는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오늘 3%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 셀 업체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릴 때 2차전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번에 이제 중국 인권 관련돼 가지고도 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로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을 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생산 차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그러한 업종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2차전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우리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한 12% 정도 수익 올리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삼성전기 오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T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 일단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올라오네요. 제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부분에서는 일단은 타이밍은 조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는 않아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참고는 일단 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오르고 여기서 일단 멈춰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상승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아니죠.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주가가 하락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하락으로 그냥 빠지는 아닙니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을 하고 하는 부분을 반복을 하죠. 근데 여기 하락하고 있는 부분의 추세 자체가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지금 뭐 해서 7만 전자 가고 8만 전자 가고 9만 전자 간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은 요 파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기 하락하고 있는 게 요거고 여기 반등하고 있는 게 요거죠. 그렇죠? 다시금 하락하고 있는 게 요거고 지금이 반등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부분이 요건데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위에서 올라가는 여기 저항선까지는 일단 좀 상승의 기대는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가 간만에 지켜내야 되죠. 오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오후장까지 가격이 57,300원 가격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57,300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돌파했던 가격권 다시금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이 올라옵니다. 이상하게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TV에서 예전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보통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언급을 조금 해드려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좀 오르는 모습이 일단 있었죠. 오늘은 셀트리온도 지금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도 그렇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약 먹어야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인다라는 얘기고
지금 달러가 행보한다라고 하더라도 달러가 워낙 킹 달러다 보니까 그죠? 원재료는 그다지 많이 들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에서 해외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셀트리온도 지금 보면 전체적인 박스권 하단에서 좀 돌리려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요거는 지금 완전히 잡힌 건 아니에요. 근데 파동상으로 보면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자체가 지금 깨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진 건 아니고 위에서 빠지고 있던 추세 부분은 한번 깨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습니다. 이중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 가격권 기준으로 18만 1,000원 위에서 오늘 계속 형성이 되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는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특징주들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냐. 신라젠이 오늘 다시금 강세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신라젠은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타이밍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라젠은 진짜 가드 내리고 하는 겁니다.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고 그렇죠? 제대로 한번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추세 앞에 있으니까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오늘 뭐 강세 움직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은 아니고 성일 하이텍 오늘 3%대 강세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덕산 네오릭스 강세. 그 다음에 세비캠. 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리사이클링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좀 약세 움직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금 강세 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세 전환되는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는 이 종목이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박스로 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 자체를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 3%, 2.5%, 3% 정도 일단은 상승을 하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멈춘 자리는 없습니다. 멈춘 자리는 없기 때문에 이거 아직까지 추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반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전 고점까지는 간다라는 순전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QNC 오늘 반등 중이고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확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그렇고 약간 확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박스로 이게 확장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뭐 오르다가 오르는 부분 자체가 조금 실패가 되면 폭락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뭐 한번 봐주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동진 세미캠 오늘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제가 이제 IT 관련된 부분으로 종목들 색깔이 조금 바뀌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뭐 그런 식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완만하게나마 일단은 추세를 그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완만하게나마 추세를 그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하시고 보시면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SM 있고요. ISC 뭐 이렇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찌되었든 시장 안에서 좀 말씀을 해드린 대로 오늘은 일단 IT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반등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의 생산 부분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좀 뭐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IT 이제 조금 주목을 해봅시다. IT를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아직까지 완전히 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유튜브 통한 방송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회원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되고요. 이번 28일날 금요일이죠. 오후 7시에 이런 종목군들 보는 방법들
간단하게 한 6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원칙들이 있는데 종목 찾아내는 최적의 종목군들을 찾아내는 방법들, 그거에 대한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락장 수익 정복 필살기 특강이라고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02-3490에 4521로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우리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특전까지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